성냥팔이 소녀. 성냥팔이 소녀. 다섯 아이들이 조각천으로 꽃을 만들어 생계를 꾸려가는 가난한 동네. 자그마하고 비좁은 다락은 추웠습니다. 벽에 생긴 커다란 틈을 지푸라기와 헝겊으로라도 막아보려고 했었지만 매서운 바람은 방 안으로 쌩쌩 들어왔습니다. 아이들 중에서도 특히 마음씨가 너그러운 여자아이는 꽃과 성냥을 팔러 시내로 내보내졌습니다. 몹시 추운 섣달 금음 늦은 오후였습니다. 불쌍한 어린 소녀는 살얼음이 낀 거리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소녀가 집을 나설 때에는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녀에게는 너무 커서 걷기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신발은 예전에 엄마가 신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큰 길에서 자동차와 마차가 부딪힐 뻔했을 때였습니다. 소녀가 자동차와 마차를 피해 아슬아슬하게 길을 뛰어 건너다 그만 신발이 벗겨지고 말았습니다. 불쌍한 소녀는 꽁꽁 얼어붙어 얼얼한 맨발에 찢어진 양발만 신은 채 걸었습니다. 손에는 성냥통과 조각천으로 만든 꽃이 담긴 바구니를 들었습니다. 터덜터덜 길을 걷는 동안 소녀는 팔기 위해 거리에 내놓은 온갖 물건들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어린 소녀가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어딜 가나 갓 구운 거위에서 나는 고소한 냄새가 출렁거렸습니다. 오늘은 섣달 금음이니까요. 소녀는 그 맛있는 냄새를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이 다 되도록 누구 하나 소녀에게 물건을 사지 않았습니다. 동전 한 잎을 소녀에게 건네주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어린 소녀는 줄인 배를 움츠리고 시린 추위에 달달 떨면서 고통을 견뎠습니다. 어린 소녀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성냥 한 개도 꽃 한 송이도 팔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이대로 집에 가면 소녀의 아버지가 매를 들 것입니다. 게다가 집안도 춥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소녀는 바람을 막아줄 모퉁이를 찾아 헤맸지만 점점 더 추워지기만 했습니다. 소녀의 자그마한 손발은 추위로 거의 얼어붙었습니다. 소녀는 성냥 한 개비가 추위를 녹이는 걸 도와줄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소녀가 성냥통에서 성냥을 꺼내 그을 용기가 있었을까요? 네, 소녀는 성냥 한 개비를 꺼내 쫙 그었습니다. 그러자 성냥은 살아있는 것처럼 화르르 타올랐습니다. 한 손으로 바람까지 막아주었더니 성냥은 이내 환하고 깨끗하다 못해 신비롭기까지 한 광채를 뿜어내며 타들어갔습니다. 소녀는 마치 윤기 나는 노쇠 손잡이와 발이 달린 커다란 난로 앞에 앉아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난로 속에서 멋들어지게 이글거리며 타오르는 화려한 불꽃들이 소녀를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소녀가 발을 녹이기 위해 두 다리를 뻗자마자 성냥불씨가 꺼졌고 난로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소녀는 다 타버린 성냥개비 끄트머리를 손에 쥐고서 그저 동그만히 앉아있을 뿐입니다. 소녀는 새 성냥 한 개비를 그었습니다. 그러자 성냥불이 환히 타올랐습니다. 이윽고 불빛이 닿은 벽이 투명해지더니 소녀의 눈앞에 근사한 잔치상이 펼쳐졌습니다. 하얀 식탁보가 깔린 상위에는 예쁜 도자기 그릇들이 놓여 있습니다. 사과와 밤으로 속을 가득 채운 구운 거위에서는 모락모락 김이 오릅니다. 또 다른 상위에는 갖가지 과자로 빼곡합니다. 이 맛난 것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소녀의 입에 침이 고였습니다. 성냥불씨가 꺼졌습니다. 그러자 이 모든 것이 전부 사라져버리고 그저 아무런 무늬도 없는 벽돌만 보였습니다. 다시 새 성냥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소녀가 예쁜 옷과 장난감에 둘러싸인 멋진 크리스마스 트리 옆에 앉아 있습니다. 모두 소녀가 가게 창문을 기웃거려야만 볼 수 있던 것들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촛불이 나뭇가지 위에서 은은히 빛났습니다. 소녀는 양초를 향해 두 손을 뻗었습니다. 또다시 성냥불이 꺼졌습니다. 양초들은 높이 하늘로 올라가더니 마침내는 소녀의 눈에 반짝이는 별들만 보였습니다. 그 별들 중 하나가 떨어지면서 밤하늘에 환한 줄무늬를 수놓았습니다. 누군가 죽었나 봐. 소녀는 생각했습니다. 소녀에게 유일하게 다정했던 할머니가 입버릇처럼 말했기 때문입니다. 별똥별이 떨어질 때는 영혼 하나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란다. 이제 소녀는 또 다른 성냥 한 개비를 그었습니다. 이번에는 할머니가 동그란 불꽃 속에 나타났습니다. 소녀는 부드럽고 한없이 자애로운 할머니의 모습을 분명하고 또렷이 보았습니다. 소녀는 다시 한번 또 성냥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살아있을 때처럼 소녀와 할머니가 함께였습니다. 모든 게 진짜 같았습니다.
소녀가 외쳤습니다. 저도 데려가 주세요. 성냥불이 꺼지면 할머니는 사라질 거예요. 따뜻한 난로처럼, 맛있는 거위 요리처럼,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할머니도 사라지고 말 거예요. 소녀는 서둘러 성냥 한 봉지에 불을 붙였습니다. 할머니를 곁에 두고 싶은 마음이 무척이나 간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냥이 뿜어내는 불빛은 골목을 대낮처럼 환히 밝혀주었습니다. 할머니가 이토록 듬직하고 아름다워 보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윽고 할머니가 두 팔로 소녀를 들어올리자 두 사람은 둥근 빛을 향해 솟아올랐습니다. 이제 소녀는 기쁜 마음으로 땅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저 멀리 추위도 배고픔도 고통도 더는 없는 나라로 다가갑니다. 차디찬 아침 햇살 속에 불쌍한 소녀는 얼굴에 웃음을 머금은 채 모퉁이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해 섣달 구운 밤에 얼어 죽은 것입니다. 새 아침을 맞이한 사람들이 눈을 뜨고 집 밖으로 나온 뒤에야 다 타버린 성냥개비 끄트머리를 손에 쥐고서 꼼짝 않고 앉아있는 여자아이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조각천 꽃들은 꿈 꿨나 봐. 그런가 봐. 조각천 꽃들은 매서운 칼바람에 흩어져 길가 여기저기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어린 것이 몸을 데우려 했나 봐요.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소년 잠들어서 죽었어? 죽었어. 하지만 그 누구도 지난밤 소녀가 보았던 아름다운 광경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소녀가 할머니와 함께 새해를 맞이하며 느꼈던 기쁨 속으로 발을 내디딘 사람 또한 아무도 없었습니다. 되게 불쌍하다, 그지? 끝.